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수업은 당연히 3단원이겠죠? 세 번째 수업 내용은요, 타당한 근거로 글을 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재 화면을 한번 볼게요. 3. 타당한 근거로 글쓰기. 오늘 공부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름은 썼나요? 이름을 써주시고요. 당연히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6학년 2학기 국어의 몇 단원? 3단원.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이 3단원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선생님과 공부해 볼 거예요. 국어 3단원이 어떤 단원이냐고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지금 보니까 화면에 목줄 없는 개가 공원을 돌아다니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어른들도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니까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자신의 생각, 주장을 펼치는 그런 단원인 걸 알겠어요. 근데 주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뭐다? 오늘 중요하게 다룰 근거예요. 오늘은 주장과 근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공부할 문제 볼까요?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써봅시다. 우리 1학기 때 주장하는 글을 써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나? 자, 활동 3번까지 차근차근 볼게요. 문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내 주장을 정해요. 두 번째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뒷받침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당연히 논설문을 쓰는데 나의 논설문을 다 쓰고 나서는 평가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교재를 통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논설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을 논설문이라고 하죠? 1학기 때 우리가 했었는데 주장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논설문의 특징을 여기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빈칸을 채워볼까요? 잘 기억이 나나? 한번 내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맞췄나요? 네, 쉽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기억나죠? 그때 서론에서는 글을 쓴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혀요. 본론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요.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뭐한다? 강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논설문, 이것은 기억해요. 첫 번째, 논설문에는 문제 상황이 드러나요. 문제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장과 또 근거가 드러나야 되죠. 이것을 논설문이라고 해요. 근데 논설문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요. 서론에는 앞에 있던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오고 본론이 제일 길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여러 개이기 때문이죠. 여러 개의 근거와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같이 나와요. 마지막 결론에는 요약과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글이 끝난답니다. 자, 이렇게 논설문 우리가 살펴봤는데 선생님 문제 상황을 한번 준비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니 어떤 문제 상황인 것 같나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만지고 있나요? 선생님 보니까 노트북인 것 같네요. 그리고 뭔가 악마의 손가락 같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문제 상황 같아요?
악플요? 혹은 인터넷에서 나쁜 말을 퍼뜨리는 것.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무시무시한 가면으로 음침한데 웃고 있죠. 그리고 색깔도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뭔가 범죄의 한 장면 같아요. 뭐 보이스피싱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전화까지 같이 있으면은 보이스피싱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문제 상황, 선생님이 힌트가 있어요. 이 문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뭔가 인터넷에 노트북을 통해서 인터넷에 나쁜 글을 썼는데 뭔가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 상황인지 예상이 가나요? 선생님이 그 힌트를 풀 수 있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게 될 거예요. 문제 상황을 알고 내 주장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얼마 전 누리 소통망에 퍼진 땡땡 식당 불매운동이라는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가게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누리 소통망에 실린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 손님께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곧 주문을 담당한 직원을 화난 표정으로 부르시더군요. 여기 짜장면 맛이 왜 이래?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해!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맛을 확인하고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갸우뚱하셨지만 손님께 짜장면을 새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새로 가져다 드린 짜장면도 이상하다며 배상을 하라고 계속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음식값을 받지도 않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손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성민아, 인터넷 누리소통망에 너희 가게 이야기가 있는데 너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인터넷 글을 보내주더군요. 그 글에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사실과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짜장면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사과는커녕 자신을 밀치며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모두 저희 가게를 욕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아는 누군가가 제 이름과 다니는 학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학교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 저희 가게에는 정말 손님이 뚝 끊겨 저희 가족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글을 읽으니까 알겠네요. 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누리 소통망에 뭔가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 나쁜 말을 적어서 퍼뜨렸어요. 누리 소통망이 뭐냐고요? 여기 나오네요. 누리 소통망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러분 줄여서 SNS라고 하죠. 수많은 SNS 있죠. 카카오톡도 SNS고 혹은 또 다른 SNS. 여러분 홈페이지 이런 것도 SNS예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밴드 하나요? 밴드 같은 것도 그래요. 혹은 페이스북 이런 것들 통해서 서로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SNS라고 해요. 한글로는 누리 소통망이라고 하네요.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이나 사진 따위를 올리거나 나누는 것을 말한답니다. 지금 여기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알고 있는 이 누리 소통망에서 문제가 일어났어. 여기 누리 소통망의 문제 상황을 보고 누리 소통망 이용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정해보세요. 여기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죠? 어떤 주장을 하고 싶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누리 소통망을 나쁘게 사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된다고요? 맞아요. 선생님 근거가 뭐냐고요?
그럴 줄 알고 선생님 근거도 준비했죠. 여기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주장에는 당연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선생님 첫 번째, 여기 사례를 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쉽게 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친구의 학교 정보가 퍼져 있어요. 성민이의 개인정보가 쉽게 퍼져서 학교, 그리고 이름, 그것뿐만 아니라 가게 정보에 대해서 퍼져가지고 영향을 줬어요. 개인정보 유출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사용하자 하면서 근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정했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성민이네 가족 지금 큰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적게 되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SNS에 빠져있는 친구들 있나요? 너무 중독되면은 SNS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도 나빠지고 시간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주장과 근거, 선생님과 달라도 좋아요. 선생님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도 바로 정답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만의 주장과 근거를 적어주세요. 다 적었나요? 그러면은 이제 근거를 적었으면 자료를 수집할 거예요. 어떤 자료인가요? 근거를 뒷받침해야 돼요. 그냥 근거를 한 줄로 적어 놓는 게 아니고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런 근거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나의 주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저 친구의 주장은 믿을만해 하면서 주장의 신뢰성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거에 어울리는 뒷받침한 자료를 준비해 볼 거예요. 우선 다시 주장을 적어 볼까요?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어요. 각자 4가지, 여러분도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에 맞는 수집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근거, 선생님이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대.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선생님은 당연히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진 사례 있잖아요. 누리소통망 통해서. 그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기사를 준비할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거짓말이었다 하면서 피해본 사례, 이런 거를 기사로 찾아볼 거예요. 두 번째 근거,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요거 어떤 자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찾아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사도 찾아볼 건데 선생님 이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힘들었던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인터뷰 동영상도 검색해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선생님 찾아볼 건데 당연히 피해를 받은 사례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것도 인터넷 기사나 뉴스 동영상을 찾아볼 거예요. 마지막, 누리소통망이 중독돼서 시간을 낭비했대. 이거 선생님은 우리 반에 조사하고 싶어요. 우리 반에.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는 시간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하고 그때 그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을 보여줄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 쓰는 친구, 2시간 쓰는 친구, 설마 3시간 쓰는 친구도 있다면은 그를 통해서 3시간 동안 내가 다른 일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세요. 계획을 했다면 수집을 해봐야겠죠. 여기는 전문가 면담 동영상을 찾아보면 돼요. 전문가를 면담하는 동영상. 선생님 요즘에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 너희들 오은영 박사님 아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이. 맞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SNS에 빠져있는 친구 사례도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가장 전문가, 잘 아는 박사님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때 박사님의 의견을 가져온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거나, 지금은 찾아가기가 좀 힘들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사람과 인터뷰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앞에서 했던 속담을 활용할 수도 있대요.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속담을 찾아서 활용한대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해도 좋아요. 우리 반 친구들이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생각들을 근거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근거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근거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집했는데 내 주장이나 내 주장 혹은 근거와 어때야 돼요?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뒷받침해야겠죠. 만약에 이러지 못한다면은 바꿔줘야 돼요. 뭐를? 근거 자료를 바꿔줘야겠죠. 선생님, 전 근거를 찾는 중에 근거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내 주장과 근거랑 달라서 내 주장과 근거를 바꿔도 되나요? 바꿔도 돼요. 내 주장과 근거를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장과 근거, 그리고 근거 자료가 서로 관련 있고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잘 수집했다면은 이제 논설문을 써보면 되겠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설문을 써봅시다. 그때 제목은 1학기 때 말했는데, 제목은 주장이 드러나도록 제목을 붙이고 읽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좋아요. 선생님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가장 마지막에 붙여요. 논설문을 다 쓰고 나서 이 논설문의 내용을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붙이기 위해선 제목은 맨 마지막에 붙여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서론은 문제 상황 그리고 주장을 쓰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흥미를 끄는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근데 한 가지가 하면은 반박당하기 좋다고 했죠. 신뢰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혹은 3개는 제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근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자료를 꼭 활용해주세요. 그래야 신뢰성이 높아진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네요. 본론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주장을 실천했을 때 나타날 긍정적인 모습을 써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서론, 본론, 결론을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목을 붙여주세요. 어디에요? 여기 교재에 말이에요. 교재에 쓰는 곳에다가 여러분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했는 걸 가지고 적어주세요. 다 썼다고요? 다 쓴 친구들은 밑에 선생님이 교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다 쓰고 나서 내가 쓴 논설문을 평가할 거예요. 여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요. 제일 먼저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는 동그라미 2개, 그렇다는 동그라미 하나, 보통이다는 세모. 그래서 주장과 관련이 있어. 매우 그래.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세요. 이것도 매우 그래.
자료가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이거는 그렇다. 동그라미 하나. 믿을 만한 자료. 이거는 조금, 내가 믿을 만한 자료인지 모르겠는걸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은 스스로 세모를 평가해 주세요. 보통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세모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고쳐보세요. 내가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라면은 다른 친구들도 내 말과 그리고 근거와 자료를 믿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하고 이상한 것은 고쳐주어야지 다른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나의 글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한 부분 중에서 세모가 있다면은 고쳐보세요. 여기 지우개 연필 박사님이 있네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아. 너무 내 생각 혹은 의미가 이상한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은 안 쓰는 게 좋대요. 반드시, 절대로, 결코 같이 단정적인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돼. 왜냐하면은 반대의 반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 어떻게 절대로란 표현을 할 수 있어? 예외 상황도 있거든 하면서 예외 상황을 찾아서 반박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해되나요? 어느새 오늘 수업을 마칠 때네요. 오늘은 적절한 근거를 사용해서 주장하는 글을 써보았어요. 가장 먼저 문제 상황을 알고 내 주장을 정했어요. 주장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근거와 뒷받침 자료를 준비해보았죠. 마지막으로 이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논설문을 쓰고 평가까지 해보았네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쪽으로 정리해보았어요.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설문을 쓰는 방법. 첫 번째,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주장을 정해야 되죠.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두세 가지. 한 가지는 너무 적다고 했어요. 두세 가지와 거기에 대한 뒷받침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논설문을 완성하고 평가해봐야 돼요. 혹시 평가해보고 이상한 부분, 세모와 같이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고쳐 쓰기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논설문 살펴봤는데요. 논설문의 근거와 또 표현을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 위에 평가하는 방법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냐면요.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또 근거를 뒷받침하는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근거에 대한 자료가 믿을만하고 근거를 뒷받침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 주의하라고 했죠. 여러분, 글을 쓸 때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드러나는 주관적인 표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모호한 표현, 그리고 결코, 절대로 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조금 삼가해주면 좋아요. 잘 안 쓰는 게 좋단 말이죠. 쓰지 않았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답니다. 이렇게 내가 평가한다면은 멋진 논설문이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 쓰기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어느새 끝났답니다. 오늘 국어 공부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